예, 인사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학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보이는 라디오의 고대웅 간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한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여기 패널도 먼저 소개를 한번 해야 되겠죠? 네, 오랜만에 또 인사 한번 또 하시죠. 네, 네, 학사님들 안녕하세요. 강민정 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신 분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학사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대문 이제 98학번 문필재 학사입니다. 참 오랜만에 회관 나오고 강사님 오늘 처음 뵀는데요. 저희 처음 봅니다. 예, 처음 보는데 좀 친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처음 보는데 이렇게 어색한 촬영까지 해야 돼서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학사님들 잘 지내셨죠? 지난 겨울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 좀 추웠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좀 힘들었거든요. 학사님들도 아마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느새 그래도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이렇게 또 모임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사님 한 분 모시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찍게 됐는데요. 학사님 자기소개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학사님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까지 해가지고 한마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한 것처럼 이제 98학번이고요. 고대 전기전자 전파공학부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원도 여기서 좀 같이 나왔었는데 대학원 다닐 때는 회관에 자주는 못 나왔었고요. 그리고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하고 있고 현재는 인터파크에서 머신러닝, AI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한양회관 출신 이제 정화영 학사님하고 가정을 꾸리고 딸 수아 한 명 있습니다. 네. 가정도 있으시고 네. 직장도 있으시고 네네. 없으신 게 없으시네요. 서울에 집은 없습니다. 이 위기 때 서울에 집이 저도 없습니다. 예, 지금 자기소개를 들었고요. 너무 들으면서 참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 그게 고대 전전전인 네네. 거죠? 네네. 보통 전전전에 표시하잖아요. 고대 네. 전전전. 요즘에도 전전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 저희 때는 전전전이라고 하긴 했어요. 전전전. 네. 전기, 전자, 전파. 전파. 왜 다 같아요? 자기네가 좋은 거 다 가져갔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왔죠. 전전전을. 좋은 거라고? 네. 네. 저희 때는 그래서 반짝 전기, 뿅뿅 전자, 삐삐 전파 이렇게 라고 하긴 했었어요. 그 당시 삐삐. 그 당시에 네. 삐삐 네. 98학번이면 삐삐를 썼을 때입니다. 제가 알기로 99학번부터 약간 핸드폰이 좀 다 네. 보급이 됐고요. 네, 맞습니다. 98년도까지는 삐삐가 삐삐 아시는 분, 그 학번입니다. 네, 예. 시티폰도 있었고. 맞아요. 98년도까지 시티폰이 있었습니다. 네네. 잘 안 터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행히 버스 타고 가면 안 터지는데 버스 창가에 내밀면 이렇게 터졌던. 공중전화 부스 이것도 없어졌지만 맞아요, 그 맞아요. 옆에서만 되는 시티폰. 근데 또 옛날 얘기 나오니까 할 말이 많아요. 삐삐를 받잖아요. 삐삐 받는 공중전화 줄 서야 되는데 네. 어떤 사람이 공중전화 옆에서 자기 전화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티폰. 네네. 네, 맞습니다. 예, 너무 또 서론이 많이 길어졌는데, 네.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좀 없습니까? 학사님이 그 인터파크 인터파크! 네, 정말 유명한 인터파크 예. 연구소에서 또 머신러닝 AI 관련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핫한 분야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네. 요즘 또 뉴스도 막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뭔지 저는 맨 처음 읽을 때요, 런닝머신인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저도 지금 전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공학 쪽 나왔었고 통신 쪽을 하긴 했는데 이쪽은 아니었어요. 일은 이쪽 커리어도 아니고, 물론 제가 다니면서 커리어가 여러 번 많이 바뀌고 해서 그런데 이쪽 분야는 딱히 전공 맞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운 좋게 좀 들어가게 됐고요. 이제 그쪽에 친구가 먼저 다니고 있어서 소개로 그래도 운 좋게 입사를 하게 됐고, 이제 가기 전에 저희가 전자공학과나 이렇게 통신 쪽 배우면 이제 신호 처리나 이런 거 수학 쪽 베이스로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쪽이랑 약간은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학적으로. 네. 알고리즘이 네네. 좀 알고리즘 네. 쪽이고 네. 요즘에 딥러닝, 신경망 하는데 저도 그걸 나중에 뒤늦게 다시 공부하면서 보니까 학부 때 배웠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쪽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이제 가기 전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고, 저도 아직까지 이렇게 완전 전문가라고 보기보다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공부하시면서 네네. 딥러닝 이렇게 연구하시고, 네네. 네. 그 연구 쪽으로 계시는 거겠네요. 네, 연구소 인터파크 안에 연구소가 있고요. 그 음. 연구소에서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연구원 이미지가 좀 어울리는. 네, 너무 잘 어울려요. 네. 항상 그런 흰 가운만 입으면 이거 완전히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 그래요? 네, 공대 쪽에서는 흰 가운 입지는 않고. 아, 물론 이렇게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전자 쪽은 그러니까 전자 쪽은 굳이 무슨 옷을 입죠, 연구원? 그냥 평상복 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우리 학사님 오늘 처음 뵀거든요. 근데 놀랐어요.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네, AI 러닝머신 아니고요, 머신러닝 연구하고 계시는 네, 학사님 모셨습니다. 네, 아까 뭐 학사님 뭐 한양회관 학사님하고 결혼하시고 또 딸 한 명 있고, 예.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어떻게 한양회관 학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 네. 그러게요. 네.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네. 저도 그냥 그 학사로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때는 동대문 회관하고 한양회관 맞아요. 있었을 네, 때 이제 네. 최미자 목사님이 맞아요. 두 군데 회관 다니시면서 이제 설교 담당해 주시고 책임 목자로 계셨던 시절이 있어서 네. 어느 날 최미자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그 누구 좀 아, 만나볼 생각 있냐 그래서 네 좋습니다 해서 만났었죠. 아. 네, 그 미자 목사님 소개로 만나게 됐었고요. 그 한양회관 저는 이제 동대문 98학번이고 이제 네. 와이프는 이제 00학번인데 네. 같이 학생 때 시기는 겹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와이프하고도 얘기는 했는데 서로 만난 기억은 없어요. 서로 서로 간의 기억은 잘 없던. 그런데 이렇게 또 네. 만나서 인연이 또 이렇게 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축하드려요. 수양회 때나 이럴 네. 때 보면 그래도 같이 한양회관하고도 수양회 할 맞아요. 때도 많이 네네네. 성경학교도 많이 하고. 네, 요즘에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있었고 그런데 만났던 기억은 잘 없었어요. 겨울에는 요즘은 겨울 서울 경기 연합으로 수행을 많이 하고 가끔 이제 한양이랑 성경학교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학사님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봤는데요. 와, 참 새로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좋고요. 학사님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뭐 항상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ESF라는 곳을 알고 오게 되셨는지, 이게 우리에게서는 항상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학사님 어떠셨는지 한번 소개. 전 어렸을 때 그 모태 신앙은 아니었었고. 아, 그래요? 네네. 지금은 부모님도 다 교회 다니시고 가족이 다 다니고 있긴 한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갈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다녔던 걸로 기억해요. 혼자? 아니요. 어머님이? 어머니랑 저랑 누나 한 명 있었는데 같이 3명만 먼저 다니게 됐었고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기억을 조금 더 당기면 그 전 시절에는 아마 부활절이나 이런 크리스마스 때만 가서 뭔가 선물을 받아왔던 기억은 있는데 제대로 다닌 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고 제가 크고 나서 추측컨대 그때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가게 된 건 아마 집안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뭔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추측으로. 아,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네, 아마 뭐 가정이 어려웠던지 뭐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그랬을 거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교회는 계속 잘 다녔죠.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교회 다니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서울로 오게 되면서 이제 고향 교회에서도 이제 대학교 선배들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독교 동아리나 이렇게 하면서 어디가 괜찮더라라고 추천해 주신 곳 중에 하나가 ESF였긴 했었어요. 그 고향에 있는 교회에서. 네.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동아리 이런 모임이 어디가 있었는지도 잘 구분도 못하고 그냥 그렇죠. 영어 알파벳으로만 3글자짜리들이 네네네네. 여러 군데가 있긴 신기하게 했었는데 다 세 글자예요. 네네. 영어 단체들이. 예.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ESF도 잘 기억은 안 나. 그러니까 듣긴 했지만 그 당시는 뭐 그런가 보다. 머릿속에 했다가. 있진 않았던. 네. 근데 이제 합격증 뭐 받으러 오고 이렇게 오다 보면 설문조사에서 예. 이제 연락처를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몇 군데 했었던 것 같아요. 내비게이터도 그 당시에 했었던 것 같고 ESF도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도 학기 초하고 연락 왔는데 잘 안 나오고 있었긴 했고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기숙사에서도 층마다 이렇게 층 대표가 있어요. 층장. 예, 예. 그리고 부층 대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지금 이제 곧 그 동대문 96학번, 네. 96학번 이제 김승호 학사님, 아. 승호 형이 부층 대표여가지고 저희 방에 와서 신입생들한테 너네 이렇게 ESF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와보지 와. 않을래라고 해서 인연이 닿았었죠. 그래서 승호 쌤 대단한데요. 네, 네. 그때나 지금이나 참 신앙적으로 열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야. 네, 그래서 ESF를 알게 됐고 이제 음. 처음 나오게 됐었는데 솔직히 처음 왔을 때 그다지 이렇게 인상이 좋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 왔을 때 네. 누가 좀 맞이해 주던가요? 기억납니까? 이제 승호 형이 있었을 것 같고 예. 그 당시 이제 동대문에 이제 김용구 목사님 목자님하고 계셨던 것 같고 기억이 나는 거는 그때도 96학번 누나인 박지선 학사님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 다 말씀드리면 첫인상이 안 좋았다고 그거는 오해를 그분들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원래 처음 올 때는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색하고 예. 잘 모르는 곳이니까. 그때도 네. 여기 왔을 때 요 자리 여기 회가 98년도부터 여기였으니까 네, 여기였을 거예요. 딱 여기였거든요. 네. 그 당시엔 좀 더 지금처럼 이렇게 화사한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랬던 화사해진 지 한 3, 4년 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왔는데 좀 그래서 그 후로 또 좀 한동안 안 나왔었죠. 안 나오고 네. 1학년 겨울방학 때쯤에 다시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그냥 친구들하고 좀 놀기도 하고 네. 그랬다가 1학년 때 그렇죠. 네. 예. 그 교회는 그래도 계속 안 빠지고 계속 나갔었는데 서울 와서도. 예. 서울 와서도 또 인연이 닿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안 빠지고 갔었는데 그래도 1학년 대학교 생활하면서 좀 재미는 없었던 것 같고 예, 신앙적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나름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시 겨울방학 때부터 꾸준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나와서 거의 회관을 하루도 안 빠지고 졸업할 때까지 아침 큐티 모임도 빠진 적 없고 요회랑 뭐 1대1이랑 예배랑 빠진 적 없고 계속 성실하게 한 번 마음 먹어서 이제 성실하게 잘 그러니까 비록 1년은 내가 좀 망가졌지만 나 잘했다. 그다지 네.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어요. 네. 첫인상이 별로였다. 첫인상이 별로였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안 보였는데 1년 뒤에 나 잘했다. 예. 그럼 그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있었다고 하는. 저도 그 당시 그렇게 그러지 않은데 아마 고등학교 때도 그 기숙사 생활을 좀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서 다녔을 때도 그 당시에도 이제 학생들끼리 모여서 매일 야자 시간에 고등학교 때 야자 시간에도 보면 매점 이용 시간이 한 10분, 15분 있어요. 15분? 15분 정도인데 그때도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 모임을 3년 동안 했고요. 그쪽 동네에서? 네, 고등학교에서 우와. 친구들하고 그 기도 모임도 1학년 때는 몇 명 안 모였었는데 3학년 때는 한 3, 40명이 모였어. 네. 매일 기도했죠. 이제 한 학년이 200명 정도 되니까 꽤 많이 모인 거긴 할 건데 어쨌든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대학교 와서도 술 마시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친구들하고 마시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솔직히 교회 가서 말씀 듣는데 말씀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좀 성경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조금씩 차츰 더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러면 나갈 때는 생각해보면 그때 한번 그래도 와봤던 곳이어가지고 ESF 연락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었던 스스로 연락해가지고 나왔던 때는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아마 제가 나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영구 목사님이나 승호 형이 먼저 연락 왔을지는 기억이랑 혹시 자기 네네. 좋게 나는 내가 한 것 같은데 분명히 그분들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 뭐 지금 이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예. 나중에 영구 목사님하고 이제 승호 형한테 한번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서로의 그러겠네요. 기억이 다를 수 있으니까. 누가 먼저 연락했냐 대체? 네. 내가 안 보일 때 내가 했나? 그분이 했나? 아마 연락을 왔겠죠. 목사님이나 여러 번 연락을 하셨을 거니까. 만약 그분이 하셨다면 이게 참 ESF만의 또 네. 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 명 딱 생각하고 계속 기도했다는 뜻이니까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혹시 말씀 나눠주셨지만
ESF 활동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뭐 친구, 동역자, 선배, 동역자? 네. 음. 기억은 많이 나기는 하는데요. 우선은 그렇게 1학년 겨울방학 때니까 99년 한 1월부터 나왔었던 때인데 한 두 달 이제 그 당시 또 목자님이 이제 박병배 목자님이 저희 공대 쪽 요회를 담당하고 계셨었던 것 같고 그렇게 친해지다가 어쨌든 한 2월 말부터 병배 간사님 목자님 집에 같이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 뭐냐면 병배 목자님이 또 이제 집이 지방이었는데 네. 밑에 남동생 2명이 더 있어서 아마 서울의 어디 아파트를에서 이렇게 새들어서 전 새로 살고 계셨던 것 같은데 남동생 2분이 이제 군대에 가 있어서 방이 빈다고 해서 저랑 이제 승호 형이랑 같이 저쪽 수유동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살게 됐었고 또 병배 목자님이 그 당시 저 1대1 목자님이시기도 해가지고 어쨌든 그 아파트에서 같이 이제 1대1도 하기도 했었던 거예요. 서울에서 저도 그러니까 집을 나와서 이제 중학교 때까지 집에서 살다가 네. 고등학교 때 3년 이제 기숙사 살고 대학교 1학년 때도 한 학기는 기숙사 살고 한 학기는 그 하숙을 했었는데 다시 서울에 왔는데 아파트에 살고 서울 사는 친구들처럼 학교를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 기분. 나 서울 사람 된 기분이겠네. 네, 약간 1년 만에 서울 온 지 1년 만에 서울 사람이 된 기분. 네, 그런 기분으로 같이 살던 이제 형님 그 병배 형하고 큰 기억을 주신 분이네요. 네. 기억이 나고 또 98학번 동기들이 그 당시엔 좀 많았어요. 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동대문 회관이 어쨌든 주로 고대랑 성신여대랑 네, 아무래도 동덕여대, 가까우니까. 네네네. 덕성여대 이렇게 좀 많았어요. 또 고대 쪽은 이제 형제들이 많고 좀 자매들이 많긴 했는데 그 공대 쪽은 동기가 없었고 공대 쪽, 법대 쪽에 윤수 박사님, 김윤수. 네. 네네. 정원, 정원. 네. 맞아요. 네. 김현철 있었고 성신여대는 지은 학사님 그리고 덕성여대는 지금 윤희 목자님하고 승호 형의 지금 예 맞아요. 아내 되시는 김윤희 이제 교수님, 네네. 교수님이 솔직히 사회생활로 용어가 나오네요. 교수님이라고. 그리고 윤희한테 교수님이라고 불러본 건 여기서가 지금 처음이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김윤희 학생 교수님이라 부르는. 네. 그리고 연희 있었고 그리고 예 맞아요. 이제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또 이렇게 빠지면 또 실망할 보고 실족하지 않으시네. 네, 철저히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네,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공대 쪽에서도 형님이 이제 선영이 형, 그 사전이 질문지 답변할 때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선영 형이 있었고 네. 그 외에 또 다른 형님들하고 있었고 이제 99학번이나 00학번 후배들 동호 학사님, 네네네. 혜경 학사님, 그 두 분이 부부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셀이 이제 목자님 하셨다가 네, 안세리 학사님.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등등 경숙 근데 다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이름이 또 다 더 부르면 또 생각이 또 이름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까 봐. 네, 진정한 이맨이 진짜 우리 문제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도 계속 남의 그걸 또 생각해 주시고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ESF가 이런 곳입니다.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 보이는 라디오 지금 겨울편을 또 오늘 찍고 있는데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아까 그 이후로부터 해관 프로그램에 내가 다 활동을 했었다. 맞아. 99년 1월부터 나는 빠진 적이 없다. 아침 큐티조차 나 빠지지 네. 않았다라고 맞아.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겨울 프로그램이 있다면 겨울 딱히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이 그렇게 기억이 남거나 그런 거는 잘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겨울 하면 이제 수양회가 있어요. 겨울상에. 어쨌든 수양회는 이제 처음 갔을 때도 좀 기억은 남고 아무래도 ESF 사람들은 다 말씀 듣고 이렇게 배우는 거 좋아할 거고 저도 그래서 말씀 듣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학년 때는
같이 이제 수양회를 그냥 참석만 하면 되는데 이제 3, 4학년 되면 이제 네. 리더로. 후배들도 같이 챙겨야 되고. 챙겨서 네. 가자고 좀 꼬시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고 가서도 좀 같이 회관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나누고 또 아무래도 어려워하는 양들이 있으면 같이 얘기도 좀 들어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성격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정하게 다가가지는 못했던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남고 또 하나 그냥 다른 건 아니고 네. 저도 이제 99년 1월부터 이제 안 빠지고 나오다 보니까 수양회 갈 때 한 2학년 때니까 2학년 아마 여름이나 겨울쯤 되었던 것 같은데 나온 지는 그래도 얼마 안 되니까 수양회 갈 때 이제 너도 갈래라 물어보거나 리더 형들이나 이제 선배들이 물어보죠. 네. 물어볼 텐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안 빠지고 나오다 보니까 저한테는 아무도 수양회 갈 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ESF를 이제 예배를 이제 소감 같은 거 써서 할때 그거를 썼거든요.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질 않더라. 그랬더니 왜 나한테 안 물어보냐고 했더니 다들 반응이 너는 맨날 나오니까 당연히 가는 거 아니야? 또 중간 또 자랑을 좀 썼고. 난 당연히 나와 있었다. 난 당연히 가는 사람이다.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좀 그 당시 인식 그랬다. 나에 대한 인식 그랬다. 네. 목사님도 안 물어봤더라고요. 목사님도 너 갈래? 신뢰네요. 신뢰. 어찌 보면. 네. 신뢰를 듬뿍 받고 계셨던 문피 작사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감사합니다. 수양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99년 여름 수양회부터 그러면 참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여름 때가 제가 여름에 그렇죠. 겨울 수양회도 겨울도 갔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겨울도 갔겠죠. 퀴즈도 안 빠지시는 분인데. 아니 근데 그때 신뢰합니다. 신뢰. 그때 겨울 수양회가 보통 12월 말 이때 12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1월부터 좀 나온 것 같아가지고 예. 그때 겨울 수양회 때는 못 갔을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99년부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99년 그러니까 여름부터는 갔죠. 여름부터는 안 빠지고. 안 빠지고 갔어.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여름 수양회가 전국 수양회고 네네. 그래서 99년도 겨울 수양회는 그 지역 수양회로 네. 그 첫 수양회 겨울 수양회 기억나십니까? 겨울 수양회가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랑의 교회 사랑의 수양가? 그쪽이었던 건가 싶은 생각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수양회 갔다 와서 그러니까 1월부터 활동하셨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 회관이 수양회 갔다 와서 다시 잘 휴라를 하지 않거든요. 네네. 계속 뭘 하거든요. 네. 그때 뭐 했던 기억이 나세요? 그 수양회 갔다 오고 나서. 특별 항상 저는 회관 뭐 갔다 오고 나는 똑같았으니까 매일 큐티하고 그때 겨울 때 이제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그때부터 투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캠퍼스 가서 전도하고 전도하죠. 네. 그 당시는 99년도 그때는 계절학기를 안 들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거의 점심까지도 이렇게 있으면서 같이 얻어먹고 같이 아침에 회관 와서 큐티하고 같이 점심 해 먹고. 네, 뭐 같이 먹으러 가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그 당시는 뭐 그게 저는 이제 지방이긴 한데 방학 때 이렇게 내려가진 않고 그냥 계속 서울에 어떻게든 있었어요. 서울 사람이니까 그때부터는. 아파트 수의동 아파트 사는 사람이니까. 네네. 네. 그렇죠. 네. 굳이 내갈 필요가 뭐가 있나?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네. 네. 그래서 주로 계시면서 다시 와서 큐티하고. 그럼 진짜 친하셨겠다. 그때 그 당시 사람들끼리는. 네, 그 형들하고 목사님하고도 그렇고 이제 동기들하고도 같이 지내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법대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공부에 좀 더 있으니까 좀 도서관 가기도 하고 물론 저도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오늘 피지학자님 성격이 어떤 분인지 제가 조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방학 때는 뭐 했는지 방학 때는 시간은 또 잘 가더라고요.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요. 좀 있으면 개학합니다 이제. 네. 그래.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을 또 보내셨다. 네, 감사합니다. 참 전도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좀 있으면 전도 시즌이거든요. 한 1, 2주 안에 또 해야 되고 전도 혹시 전도 하시면서 어떤 뭐 경험 노하우나 아니면은 뭐 하나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전도는 솔직히 저도 성격이 오늘 보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다가가거나 이렇게 잘 우리 셋 중에 오늘 말 제일 많으세요.
잘 하지는 못하는 생각이었어요.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용구 목자님이랑 같이 가자고 하니까 맞아, 영국책 따라다니면 되는데 그냥. 네, 응. 해서 했고요. 음. 근데 나중에는 또 용구 목자 그러니까 떨어져서도 많이 하곤 했는데 네. 좀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도 좀 많이 있긴 하죠. 하면서? 네, 하면서도 있기는 하고 어려움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아마 요즘이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그때가 아무래도 그때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긴 했는데 요즘보다는 훨씬 그래도 분위기나 네. 그랬던 사람들의 그런 그렇죠. 기본 정서가 좀 다르죠. 아무래도 좀 더 네. 그래도 말씀 이렇게 전하면 뭐 그 당시에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도로하십니까 이런 네. 부리들이 있어서 좀 경계하긴 하는 것도 없잖아 있긴 했지만 요즘보다는 나았을 거고 그래도 기도하고 이제 아침 큐티하거나 기도하고 모임 가지고 나가면 그래도 또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말씀 꼭 뭐 연락처를 받거나 나오겠다 이런 분들은 없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하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도 나름 좋았던 기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지금 너무 근데 좋게 미화해서 말씀 이 분위기가 네. 조금 근데 감안해서 들었어요. 저는 지금 이 전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지금 들으면서 좀 느꼈습니다.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나면 뭐 누가 꼭 연락처 주든 이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좀 전했다 이것에 또 의미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 들으면서 좀 깨닫게 됐고요. 네. 저희도 그런 용기를 좀 내야 되겠다. 네. 우리 학생들 또 그런 거 해야 되거든요. 이제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계속해서 좀. 네, 학사님, 저는 학사님의 졸업 이후의 삶도 많이 궁금합니다. 예, 학사로서 어려운 진짜 점은 궁금해요. 없었는지, 좀 어떠셨는지. 네. 아까 말씀 조금 드린 것 좀 여러 가지 좀 전공이나 이런 것들 하는 일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좀 긴데요. 좋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도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기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편안하게, 자세 편안하게 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하면서 이렇게 사춘기가 저는 잘 없었다고 생각을 들고요. 고등학교 때도 3년 집에서 떨어져서 멀리서 이제 고등학교 다녀가지고 아마 지금도 부모님 만나면 아들 키울 때 편하셨다고. 그러니까 중학교 이후로 떨어져 지내신 거네요. 네네네. 15 이후로 그러면 떨어지고. 네네네. 와. 그랬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가 좀 인생의 사춘기고 좀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예배는 그래도 안 빠지고 갔는데 좀 신앙적으로 좀 어려웠던 시기도 그때쯤 대학원 있었던 졸업하고 회사 생활 좀 몇 년 하고 나서였긴 한데 어쨌든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고대 여기 이제 전전전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도 이제 통신 쪽으로 전공하고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어요. 이제 나름 또 전문 연구 요원으로 병역 특례로 병역 특례로. 네. 네. 운이 좋았어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병역 특례가 5년이었는데 네. 들어가기 직전에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4년으로 줄여주셨고 기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줄였나? 어쨌든 4년으로 줄였고 그 후에는 또 한 번 더 줄여서 최종적으로는 소급돼서 3년 4개월 만에 어쨌든 끝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얘기가 그래서 삼성전자 좀 다니다가 그쪽은 이제 전공을 살려서 네. 갔어요. 우리 통신 쪽이었고 그 당시는 CDMA 셀룰러 폰 예, 기억납니다. CDMA 폰. 네, 전 세계 1등으로 이제 삼성에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했던 그 핵심 팀으로 가서 했고요. 거기 계셨군요. 네, 와, 거기 있었는데 인재셨네요. 거기서 있었는데 좀 일이 저는 그 당시에 좀 일은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좀 보면 다 박사들이 많았어요. 이미 그 연구원에 네, 석사 나부랭이가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좀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어요. 너무 그 통신 쪽이면 제가 있었던 데는 이제 핸드폰 만드는 쪽은 아니고 그 기지국의 이렇게 모뎀 칩, 그러니까 컴퓨터로 따지면 CPU 요거 쪽을 설계하는 쪽이긴 했는데 일이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재미가 좀 없었고요. 그래서 친구가 같이 입사했던 동기랑 같이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친구가 MBA 간다고 그러길래 그래 나도 좀 다른 것 좀 해볼까 싶어서
MBA를 갔었어요. 삼성 6년 다니고 MBA 한 1년 하고 졸업하고 나서는 그 MBA 하면서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기 때문에 어디를 갈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최종 결정은 이제 은행 쪽에 가게 됐어요. 너무 확 바뀌신 거 아니에요? 연구하시다가 어떻게 은행을 이렇게. 근데 여러 군데 또 지원했는데 물론 다른 데도 된 곳이 있지만 은행을 갔는데 은행을 가서부터가 좀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은행이랑 그 문화나 하는 업무가 들어가기 전하고 너무 좀 기대하는 바하고 좀 많이 달라서 한 10개월, 9개월 다니다가 그만두고 급히 이제 두산에 컨설팅 회사로 갔어요. 두산 그룹 내에 있는 컨설팅 회사였는데 제조 기반으로 해서 오퍼레이션 컨설팅이라고 그런 쪽을 하나도 모르는데 어쨌든 들어가서 진짜 많이 깨지면서 아니 지금 밤새면서 하나도 모르는 것들 넣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는 막 2년 3년 준비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는 진짜 취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겸손하시게 자기랑 또 이렇게 그 어쨌든 갔는데 거기서 너무 좀 초반에 힘들어. 그러니까 은행은 솔직히 업무가 힘들다기보다 안 맞아서 좀 힘들고 분위기가 좀 저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쪽은 가서는 일을 좀 어렵고 그런 배우느라 좀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가 좀 있었고요. 보고서 한 장을 쓰면 보고서를 쓰면 그 발표를 내부적으로 하면 한두 마디 하면 깨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보고를 뭐 한 장 넘기기도 어려울 정도로 깨지면서 배우다가 좀 그쪽에서 그래도 조금 나아져서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또 업무가 그 안에서도 좀 그 회사가 좀 내부적으로 좀 이슈가 있어서 그러니까 회사가 잘못한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전략상으로 해서 다시 계열사로 옮겨가서 뭐 그쪽에서도 기획 업무나 전략 업무나 또 M&A 신사업 이런 쪽도 하다가 그쪽도 또 새로운데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MBA 때 친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인터파크에 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쪽에 사람 뽑는데 저도 그랬죠. 그쪽은 배운 적도 없고 잘 모르는데 그래도 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오면 좀 비슷하다고 해서 전공이 비슷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좀 하다 보니까 할만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게 됐죠. 그래서 인터파크에서 지금 AI, 머신러닝 AI 쪽으로 연구소에서 지금 3년 반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말씀드리면 중간에 좀 어려웠던 거는 개인적으로 좀 신앙생활도 좀 그러니까 가정에 저 부모님 저도 결혼하기 전이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일도 그 삼성 다닐 때는 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커리어적인 측면은 또 다른 일도 좀 많이 찾아봤어요. 아까 전에 지원하면 다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력서를 지금도 보면 그 당시 썼던 건 안 남아 있는데 그 이후로도 이력서 쓴 파일 리스트만 봐도 진짜 많아요. 지금도 있는데 쓴 회사만 해도 한 수십 군데 저도 됩니다. 지금도 보면 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 수십 군데가 되고 그 당시 삼성 다닐 때도 여기저기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는 제가 TV 보는 걸 좋아해서 방송국을 한번 가봐야겠다. 스포츠 보는 거 좋아하니까 저런 거 해봐야겠다.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 얘기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금 그 당시에 많이 좀 방황하던 시기여서 다른 데도 지원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집안적으로도 가정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제 생각에 그 당시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시고 그런 것 같고 약간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한테 때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부 가서도 리더하고 그랬었는데 교회에서도 그것도 안 하고 청년부 모임장 반항을 좀 하셨군요. 나름대로 반항도 하던 시기였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뭐 이래저래 가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그 말한 그 MBA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근데 이제 직장 거기서는 교육 신입 교육을 2달을 하더라고요.
부단하면서도 매주 교회 모임 할 때 가다 보니까 MBA를 졸업하고 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서도 나이가 많은 거예요. 교회 모임 하는데 또 리더하고 거기서도 인도 예배 짧게 뭐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 ESF에서 배우는 가락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고 그렇죠. 하면서 나면서 매일 나오셨는데 가락이 있으셔야죠. 그렇게 하면서 또 다시 교회 또 청년부 가서 또 섬기고 이렇게 하게 됐던 그렇게 어쨌든 그 당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이렇게 신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좀 붙어 있으면 또 그 시기가 또 지나가고 또 회복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다운되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 또 네. 쓰시는 또 그걸 네네. 경험하신 기간이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저도 뭐 꼭 기복 시간 이런 걸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나서 보면 이렇게 좋은 이래저래 커리어도 많이 바뀌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고 실제로 모르겠어요. 저도 교회든 ESF든 네.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르겠어요. 지나고 봤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뭐 대학교 온 것도 그렇고 대학원 갈 때도 제가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이거 대학원 떨어지면 이제 군대 가는 끌려가는 영장도 저도 나와 있었나 보군요. 그러니까 4학년 때는 그때도 나오고 대학원 졸업할 때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번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스텝이 안 밟아지면 군대를 가게 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겠네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전에 6개월 전에 이미 입학 학적은 그렇습니까? 이미 다 되어 있긴 했고 예. 들어갔을 때 뭐 대학원 다닐 때도 이렇게 병특으로 이렇게 저쪽 장학금 받고 들어갈 곳이 정해져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만큼 잘 신앙적으로 이렇게 나름 ESF 와서 했을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이런 거 신앙 생활하는 것들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 다른 거 걱정 안 하게 많이 채워주신 것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에 이렇게 학사회 모임이나 이렇게 안 나오고 하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거지. 잘 나오면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ESF 모임에 잘 나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잘 채워주신다. 네. 짠 거 아닙니다. 네. 아니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너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거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아도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맞습니다. 네. 이게 실제 행동하기까지가 알지만 참 어렵잖아요. 네. 근데 참 너무 좋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 이제 말했으니까 또 잘 해야지. 네, 앞으로 박사님 너무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같이 인터뷰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좋고 참 좋네요, 진짜로. 네, 이렇게 학사의 삶에 대한 얘기 좀 들어봤고요. 이제 이 질문이 굉장히 좀 갑자기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원래 50을 바라보는 때인데 어떤 그리는 미래가 좀 있느냐 좀 질문했는데 40까지의 삶이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리고 계셨기 때문에 50대째 무슨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태도를 가지면 좀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젊었을 때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더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연배가 높으신 하사님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때 열심히 했었지라고 생각을 들면 안 된다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도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앞으로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저도 미래나 이런 걸 그릴 때 다 주님을 생각하고 아니면 그런 기대감, 소망함이 예전보다는 좀 떨어진 거는 인정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맞아, 거죠. 요 말씀드린 건 좀 안타깝긴 한데 이렇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삶을 좀 바꾸도록 해야지 되긴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잘 나오셨네 오늘. 네. 오늘 결심하는 날이시네요. 네. 결심하는 날이세요. 네. 그런데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또 하나 생각 드는 거는 그 미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의 현재를 너무 많이 희생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하루하루 삶의 현재가 행복하게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도 좀 소중하다는 것들을 좀 많이 깨닫는 것 같기도 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다들 뭐 결혼하시고 아이들 키워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아이 같이 커가고 같이 있는 것들 엄청 맞아요. 이쁘고 네네. 행복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와이프랑 같이 아이랑 가족끼리 맞아요. 아침 먹고 아니면 또 평일에 그냥 퇴근하고 같이 저녁 저녁 먹고. 먹는 맞아요. 이런 기쁨들이 있고 주말에 요즘엔 코로나로 뭐 어디 나가진 못하지만 어쨌든 코로나 없었을 때 그런 같이 뭐 근교든 아니면 여행 짧게라도 가면서 같이 지내는 이런 기쁨들을 느끼고 사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은 있고요. 앞으로도 보면 그 어쨌든 회사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은퇴를 하고 났을 때 소망함도 조금 있죠.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커리어 바꿔서 오는 것도 회사 옮기는 것들도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건 하고 싶은 일 네. 이거였긴 했던 거라 아까 말씀드린 커리어나 이런 것도 많이 바꾸고 방황도 했었는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라 좋아하던 일 그런 것들을 찾았던 거 지금도 하고 싶은 거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공부도 갑자기 불안해지는 건 뭐죠? 제가 불안한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렇다고 회사 그만두고 이렇게 한다는 가장으로 책임감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예, 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부분도 좀 있고 분야는 어떤 공부를? 안 가리고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다니면서 이쪽에 하다 보니까 그런지 수학도 공부 좀 잘 해보고 싶고 음악도 악기는 진짜 예체능은 진짜 저하고 안 맞거든요. 아 예. 노래도 음악 연구가 어울리시네요. 연구가. 음악도 못하는데 그래도 악기나 이런 것들도 좀 배워보고 싶고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요즘에는 아이 키우면서 이거는 다시 장난감 같이 가지고 놀다 네, 보니까 네. 이 핑계긴 한데 레고나 이런 것들에서도 좀 빠져 있기도 한데 아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딸이지 않나요? 딸이 레고를 막 좋아하나요? 딸이 안 좋아하는데 자꾸 좋아하게끔 이거 사주면서 그러니까 꼬시고 있는 같이 하자. 네. 그래야지 네가 좋아야 내가 살 수 있다. 뭐 이런. 맞죠. 그래야지 정당성을 부여해서 그렇죠. 와이프한테도 네, 이런 허락을 것들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있고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행도 가고 싶고 뭐 그런 것들 그런 미래를 그리고는 있는 네. 제가 들으면서 와 너무 그 매이지 않는 생각이 너무 좋다. 저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와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건 정말 많이 다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맞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진짜 어렸을 때부터나 모르는 걸 새로 아는 거는 좋아했던 거라 네. 예, 새로 배우는 거 그래서 말씀 배우는 것도 그래서 상당히 좋았어요. 몰랐던 거 성경책을 잘 어렸을 때는 안 읽어봐서 몰랐던 내용을 예습 봐서 그렇죠. 기도 모임은 3년 내내 했어도 네. 성경 잘 안 읽고 하니까. 네. 그래도 말씀 요약하거나 뭐 네. 창세기 뭐 출애굽기도 하고 복음서는 워낙 많이 또 이들 네. 하고 중간중간 서신서나 뭐 이런 것들 요즘은 그런 말씀 교제하는 그런 뭐 시간이나 장소 이런 데가 좀 있습니까? 그 요즘에는 그 학사 생활하면서도 아침에 큐티는 예. 하고 매일 말씀은 계속 보고는 있거든요. 이제 묵상을 깊게는 좀 못하고 좀 건성으로 하는 면이 있긴 한데 그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또 교회에서 그 큐티 동영상이 유튜브로 올라와요. 예. 그래서 출근하면서 그거 보고 이제 퇴근할 때는 또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김동 목사님 쪽 교회였긴 해서 그 날기사라고 날마다 기도를 여는 새벽 기도 어쨌든 네. 그걸 퇴근하면서 보면서 하고는 그 말씀을 그래서 조금 다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들으려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 삶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약해지는 건 있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이렇구나 하면서 오히려 말씀에 세뇌가 되고 내 자신도 그런 것들을 좀 더 가고나 이런 말씀에 힘을 얻었다 이렇게 보면 말씀 세뇌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뭐 공산당도 아니고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나쁜 표현이 아니라 네. 그렇게 사는 게 복된 삶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네. 학사님의 삶을 나누다 보니까 좀 어느새 좀 너무 도전이 되고 우리 많은 학사님들이 다 이렇게 사실 거라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학사님들 다 있으시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좋은 도전의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하나 뭐 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사 초년생 아, 맞네요. 네. 으로서 늘 학사님들 모시면 좋은 이유는 삶의 지혜를 좀 얻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사님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좀 심한 시기를 또 한 번 또 지나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가 빨리 조금 없어지긴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의료진 분들이 또 관련해서 공무원분들 너무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 같고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이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코로나가 빨리 줄어들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 가정적으로는 우리 딸 이제 수아가 1학년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좋은 또 긴장되시겠습니다. 네네 드디어 학부모가 학부형이 되셨습니다. 되는데 이제 코로나로 또 그것도 참 학교를 어떻게 맞아요.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좀 맞벌이여서 육아를 하면서 이런 초등학교 또 1학년 때 이렇게 일찍 마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 주님께서 또 우리 딸 수아를 잘 또 길러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맞벌이이기 때문에 각자 저랑 와이프 이제 정화의 학사님도 각자 회사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보람이나 이렇게 즐겁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제가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긴 한 건데 와이프는 에서 또 직장인에 이렇게 또 들어보면 좀 어려움이 확실히 또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각자가 좀 회사 생활하면서 좀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즐겁게 일할 수 있고 그런 열심히 하고 또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일에 인해서 또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좀 해야 되는 것들을 좀 사명감을 좀 더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기도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네.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도 다 공감이 되고 특히 가정을 생각하는 모습이나 이 사회를 생각하는 모습이 참 이게 학사의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성서 가정, 성서 한국 네. 이래서 일단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또 묶어주셨으니까 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 학사님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문필지 학사님 모시고 보이는 라디오 겨울편을 좀 찍었습니다. 어느새 또 산해가 시작됩니다. 근데 벌써 1월이 가고 있어요. 예. 너무 빠르죠? 네, 분명히 작년 1월 마칠 때도 그랬거든요. 정신 차리면 12월 되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올해도 딱 직업 끝나고 나서 정신 차려보면 12월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느새 또 1년이 달려갈지도 모릅니다. 학사님들 달려가기 앞서서 먼저 내가 누구인지 뭘 해야 되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학사님 고백처럼 가정과 계신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다 계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라디오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학사님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